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듯한 사람, 이른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를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뜨리곤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우리가 선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진정한 친절과 관심을 보여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인내심과 평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시간 낭비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함과 품위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법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의 불안감, 두려움, 자기 연민, 그리고 유독한 행동들을 조금씩이라도 깎아낼 수 있는 작은 기법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인간관계, 특히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 호위 갑판 위에서 의자 배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의자를 아무리 아름답게 재배치해도 배 자체가 가라앉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기법이 아닌 내부의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나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비로소 변화의 싹이 틉니다. 라틴어로 본질, 즉 에선스는 존재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변화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떠나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노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될 뿐입니다. 이분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서로의 취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유대감을 깊게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취약점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지독히 거래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이걸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과 취약함을 보이기 전까지는 당신의 마음을 섣불리 열어 보이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약한 모습을 보일 때조차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끔찍한 짓을 했어 라고 말할 뿐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깨달았다는 성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직한 시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바로잡으려 애썼던 분의 깊은 회한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29년을 망가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다 낭비했습니다. 그 관계를 고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로 다른 것을 했다면 하는 후에 다른 기회를 놓쳤다는 상실감에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주는 고통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하지 않는 것, 즉 자기 성찰의 기회를 당신은 얻은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우리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성장의 과정이며 깨달음은 종종 고통이라는 교사를 통해 찾아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은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질문하며 오늘의 당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배움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르시시스트 스스로가 고통과 힘겨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핵심은 옳은 일을 하되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치유하거나 구원하는 것을 당신의 임무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통찰입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고통입니다. 내가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로 인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고통 관리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과 불안을 마주하는 대신 당신을 조종함으로써 그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고통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내게 아픔이 있구나. 이 아픔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은 그저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변화는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본질을 바꾸려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건강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틀에 맞춰 바꾸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이지 당신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평화와 성장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